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이었습니다. 신천지는 대구 주 경기장 그리고 보조 경기장을 포함해서 무려 신도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 왜 신천지는 집회를 열게 됐을까? 당연히 대구시의 허락이 있었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다면 왜 신천지의 집회를 허용했는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과감한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은 종교의 자유를 내걸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정당하고 온당한 결정이었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 최정암 스픽스 편집인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다룬 언론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YTN 모든 보도 채널을 포함해서 종편 채널, 지상파 채널들까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라고 부르는 이 종교가 대구시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를 열었던 것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일단 이 대목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이 집회를 허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글쎄요, 뭐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기에 대규모 집회, 특히 이제 종교 집회가 보통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뭐 이런 다양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단체장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걸 허가를 해줬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지역에서도 신천지라든가 이런 종교단체들이 신청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집회들이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왜 유독 대구만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가? 그렇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과거 이 코로나가 초반에 극성을 부릴 때 대구에서의 그 신천지 집회 문제, 네. 그게 과거 전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좀 이 시민의 정서에도 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진영 교수 말씀처럼 실제 코로나 상황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 때문에 대구 시민들 역시도 엄청나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대구의 여론조차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의아합니다, 편집인님. 네. 대구 여론을 생각해서 결정한 일은 아니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시장께서 시민 의사보다는 내 어떤 결정 방식을 시민들 따라오라는 형식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 근데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우리 12구 대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가 다 중단돼 있었고 또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다 어떤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 시기가 행사가 11월 20일 날 열렸는데 11월 20일 날 열리려고 하면은 이미 이제 대구시에서는 뭐 한 달 전에 결정됐다지만 그걸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께서 신천지 집회를 허락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시민들 의견을 모았을 텐데 네네. 그 여러 가지 언론이든 이런 데서 알려지면서 시의회든 여러 가지 얘기를 제안을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관계없이 이거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 그 시장 본인이 분명하게 이렇게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열릴 수 없는 행사가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건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승낙이 없었다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시 입장을 저희가 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홍준표 시장은 마치 제3자가 보고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는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대구시 행정부 시장인지 아니면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대구 스타디움 옛날에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이었죠. 네. 그 대구 스타디움의 관리소장이 결정했을까요? 이런 10만 명 정도 동원되는 대규모 특정 종교단체의 집회, 또 그 종교단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완전히 공인해주지 않는
사이비 종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네. 자신들은 물론 종교적 자유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니 이제 완전히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종교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집단. 또 하나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대구가 거의 대한민국의 공포 지수 1위 도시. 저도 뭐 대구 시민입니다만 그 당시 대구 시민들이 느꼈던 공포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져오고 있는 대구에 대한 이상한 시각들 이 중심에 이제 신천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홍 시장은 직원들이 이것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했다는 간접화법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더 나쁘다. 솔직하게 보니 어떤 사유에서 해줬다고 하면 될 일을 직원이 가져와서 안 해줄 명분이 없다는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홍 시장의 이런 그 비상식적 행태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했죠. 개신교, 가톨릭, 심지어는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들조차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홍 시장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따졌는데 이것을 실제 다루고 있는 언론은 너무 드라이하게 그냥 안전사고 잘 지키면 된다. 이제 이런 정도만 던져주고 마는 그래서 이거는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의 행사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신천지와 우리가 모르는 약속 또는 지원 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언론 차원에서 열심히 좀 그 취재하고 추적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인 10만 명 종교 행사 가졌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이제 이런 이제 드라이한 제목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보도를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는 후반부에 좀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정기한 평론가 보시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가장 큰 배경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뭔가 이제 정치적 목적이 양쪽이 이제 맞아 떨어졌겠죠. 하나는 종교단체 행사를 통해서 저기가 이제 신천지가 전 국민들한테 사실은 격앙된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대상이었잖아요.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확산되도록 네. 방치한 또는 초기에 그 방역 당국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아서 이만희 그 교주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랬던 이제 그 상황을 홍 지장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결정을 내려나는 것은 예. 뭐 본인 이야기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게 없다. 종교의 자유였다고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모든 언론도 저걸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고 넘어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12구 참사 말씀하셨지만 그게 터진 지 며칠 됐다고. 네네. 뭐 이미 예고된 행사였다고요? 예고된 행사 다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다중집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유독 여기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했고 예.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홍 시장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안다고 하지만 대구에 가서 취재를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뭔가 홍 시장과 신천지 간에 뭐 비상식적인 뭐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하고요. 아마 그건 이제 취재를 해보면 곧 나올 겁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시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언론 보도하지 않는다. 야 이게 언론은 또 자세가 맞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홍 시장이 서울시장이라 생각하고 예. 이 시점에 올림픽 그 경기장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 동원한 신천지 집회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민들 허용했겠어요? 네. 아니 서울시장은 허용했겠어요? 자 부산시는 이미 아시아드 경기장에 신천지 행사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수원시에도 비슷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천지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대구시는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면 자 제가 그냥 표현을 하자면 뭐 약간 이제 뭐 편집 처리는 해주시겠지만 종교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약간 이단적 성격으로 평가받는 종교단체가 대구에서 저런 집회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홍 시장은 종교적 자유 때문에 다 되네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종교들 다 대구에 와서 행사하면 대관료 4천만 주면 10만 명 다 이렇게 동원해가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다가 네네. 대구시가 지금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 1,000억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피해를 주고 대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신천지에 대해서 자, 형사사건은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국가가 방역 비용으로 썼던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면서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차 변론했거든요. 그게 대구시가 소송의 주체예요. 그럼 전임 시장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현임 시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남이 했다고요, 시장이?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기환 평론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환기하는 차원에서 저희 뒤에 나와 있는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저 주 경기장 안에는 8만 5천 명이 수용이 된 거고요. 보조 경기장에는 1만 5천 명 가량이 수용이 돼서 10만 명의 신도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신천지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12개의 지파로 나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신천지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기환 평론가가 설명을 해주신 대로 신천지는 꼭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게 이 어떤 집회나 이 행사를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른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이 질문이 가능한 것이고요. 최정환 편집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구만이 할 수 있는 게 홍 시장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대구 시민 여론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일에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 그다지 그렇게 그 신경 쓰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이 가능했던 거고요. 실제 공무원들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그 대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 또 코로나가 얼마나 대구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신천지에서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결재를 추진을 할 때 시장의 결심을 받지 않고 그걸 결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신천지 집회를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수는 없고 근데 시장이 다시 이제 지금 내세우는 게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 헌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에게 소중한 자유가 종교의 자유, 더불어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언론 탄압하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 이게 왜 대구에서 가능했느냐 하면은 대구에서 언론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인데 언론이 말을 못하는 건 시장이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럼 대구 지역이나 어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언론 중에 이거를 문제 삼은 언론이 거의 전무합니까? 그렇다면? 전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스픽스만 유일하게 보도를 했었고요. 근데 시장이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열린 거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덜 먹이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과 신천지가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추진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 아까 잠깐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행사 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대구시의회도 대구시에 요구할 정도로 이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종교의 자유다, 이게 가능하다? 저는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의문입니다. 단체장은 우리 12구 참사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전체적인 안전 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행사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교통에 관한 평가들도 있고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는 의혹에 쌓인 것은 저는 홍준표 시장 특유의 이제 고유의 캐릭터도 작동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준표라는 정치인 개인과 대구시라는 공공기관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와 신천지가 지금 고소고발건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는 이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개인 정치인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 집회의 자유라는 또는 이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을 들어가지고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전형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기관장의 입장이 아닌 개인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용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추정 또는 의혹일 수 있는데요. 좋습니다. 뭔가 하면은 정치인들의 최근에 가지는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가지는
일부 종교인들과의 밀착 관계, 네. 이 서울에서 있던 이 전동훈 목사와의 네. 황교안 대표와의 네. 관계라든가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죠. 네. 예. 예, 그런 식의 이 교회의 일부 세력들이 정치권에 개입을 하면서 예. 정치인들이 이 극우 이 일부 종교인들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이런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번 좀 추정해 보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제 제가 뇌피셜을 발동하자면은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신천지가 국민의힘 대선에 개입했다는 뭐 썰입니다. 설이 있었습니다. 네, 썰입니다. 설이 그냥 있었습니다. 뭐 정보지 수준의 썰입니다만은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고요. 좀 더 나가 보면은 민주당 경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종의 역선택인가요? 꾸준하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55% 수준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서울 경기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60% 넘게 득표를 하고 예, 이재명 예. 후보가 28%인가 득표하면서 예, 예.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게 정치권의 당내 경선에 이 정도에 개입할 정도면은 네. 엄청난 조직력이라든가 신념 네. 또는 비밀 유지가 가능한 집단이 개입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쪽이 네. 일부 있었습니다. 예, 예. 일부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코로나 초창기 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신천지와의 이 좀 불편한 관계들. 예, 예.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가 예. 신천지를 막 쳐들어가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예, 예.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뭐 저는 뭐 그냥 이게 뇌피셜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그런 소설들도 쓰는 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네. 이제 박 교수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뭐 내피셜이나 소설로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정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대구에서 이번에 신천지하고 저런 이제 일종의 그 대구 스타디움 뭐 사용 허락과 관련된 거는 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난 대구시장 경선 과정이나 또는 실제로 이제 시장 선거 과정에서 뭐 특정한 신천지 쪽 관련된 사람이 뭐 동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그 이전에는 또 홍 시장이 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 제기도 했던 적도 있고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때 신천지 개입설. 그렇죠. 이제 아.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적 시각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하나는 종교 단체나 특정 종교가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같은데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행위가 예.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뭐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이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내가 단호히 거절하고 네. 경선은 경선이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일어났던 이번에 이 신천지 그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깨름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 깊이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저는 저대로 확신을 갖는 이유가 홍 시장의 업법상 자기가 한 건 했고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유독 이번 행사만큼은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허락한 게 아니라 허락해 주었다. 그 보고를 받았다는 받았다. 거예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네네네. 이것은 홍 시장의 업법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만큼 홍준표 시장 자신도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하면서 예. 공무원 중에서 누군가가 이 10만 명의 대규모 집회를 허용해 줬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표리부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지금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하다. 이게 시민을 어떻게 보고 네. 또 언론을 어떻게 보고 네. 심지어 특정 종교와 본인이 특수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사리분별력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리분별조차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좀 공정하게 뭔가 좀 다뤄보자는 쪽은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언론은 사실 다 광고비 때문에 묶여가지고요. 예.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또 제가 대구에서는 사실 특정 언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개신교나 가톨릭과 같은 이제 그 종교단체가 운영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또 신천지에 대한
원래 이단에 대한 이 강한 비판 의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부감들이 있죠. 그런데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네. 비판하지 않는 걸로 보면 홍 시장이 그러면 행태가 정말 종교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지식인 사회 또는 여론주도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거 건드렸다가 정말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이미 벌어진 일 몸이라도 사리자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고 있는지 참 제가 이제 한심해서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립니다. 신천지가 정치 세력화됐다라는 어떤 그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대구 지역 사회의 언론의 분위기까지 좀 지금 평가를 해주신 건데, 실제 이런 시장의 결정이 있고 나서도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구는 그럼 둘 다 안 된다는 겁니까, 편집인이? 네. 지금 대구는 결국 이제 건강한 그 사회를 만드는 길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네.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 대구에서는 좀 전에 우리 정경환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시민단체도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나 이런 걸 얻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예. 그다음 또 의회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들도 사실은 그 이 자신들과 결부돼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들도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대구 지방자치단체라는 조직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결정권이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건강한 목소리,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네. 특히나 지금 대구는 이제 언론들이 이미 그 연합뉴스 사태를 보면서 연합뉴스가 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연합뉴스의 전재료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물론 그게 현재는 뭐 어떤 이유에서 원상 회복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예. 실제 대구에서 이제 언론들은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일종의 연합뉴스가 당시에 본보기가 됐고. 네네. 그래서 시장한테 어떤 거든지 간에 얘기를 잘못했다간 예. 이게 우리 회사의 어떤 명운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리 어떤 좋은 이야기라도 시장한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제 시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이거는 시장의 어찌 보면은 정치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 때문에 예. 여기서 목소리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홍보 예산을 가지고요, 언론사 마음에 안 드니까 그 MBC는 주지 말고 KBS만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합뉴스가 전재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연간 9천만 원 정도 대구시에서 연합뉴스에 지급하고 있는데, 연합뉴스가 이제 홍 시장에 대해 비판 기사를 썼다고 보자마자 전재 끊어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제 잘못이 있죠. 첫 번째는 대구시의 홍보 예산은 홍준표 시장 개인 돈이 아닙니다. 예.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나름의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그 돈을 자기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쓰면 되지 않고 공직자한테 그렇게 국민들이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MBC 욕을 하더라도 국정 홍보 예산으로 대통령 광고를 끊어서는, 대통령실이 MBC 광고를 끊으라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직에서 아마 내려와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효과를 정치적으로 얻고 있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그 뒤에 이제 A라는 신문사는 너희는 지난해 홍보 예산 다 줄게. B라는 회사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번에 반이다. C라는 방송국은 너희들은 제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론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에서 광고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야만 이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고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들므로써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홍 시장이 하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다시 찾아가서 언론사가 제발 우리 예산 끊지 말고 예산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본사 상무가 직접 내려와서 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 예산 9천만 원을
그대로 복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대구시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하고 논쟁을 하면 되고 예. 그럼 이런 행태나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해당 언론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럼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언론 탄압이다. 대구시장이 언론 홍보 예산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저항해야 되는데 각자 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따라 넘어가면서 홍 시장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봐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천지 같은 이 종교 집단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가 연장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10만 명이 집회를 하는데도 홍 시장은 밀어붙이고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는데 언론은 한마디 못하는 것은 이게 집단적인 일종의 결탁 구조, 집단적인 일종의 그 업무 태만 이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면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예. 무슨 종교의 자유고 무슨 직원이 이걸 선택한 것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홍 시장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자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저희 초반에 짚어봤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대구시를 어떻게 저희가 낮춰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바꿔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정치 구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이 홍준표 시장이 뜬금없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때부터 잉태된 측면이 있고 중앙언론에서는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게 현실화된 건데요. 첫 번째는 정치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당 독재 지역이잖아요. 집행부도 특정당, 의회도 특정당.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부의 장이 마음대로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이제 대구광역시에 네.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인생 경로에 따라서 예. 시장을 택한 경향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경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경남도지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대구시장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본인의 다음 대선까지 가는 정치 일정 중에서 잠시 쉴 곳 또는 한편으로 보면 여유 있게 어떤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 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데는 누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냐면은 대구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어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당원들이 자당의 후보를 뽑을 때 전국적인 경쟁력이라든가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 정신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계현 평론가? 그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고는 대구가 이제 이번에 이 사안이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의 행사를 허용하느냐 또는 불허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박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적 편향성이 장기화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아는 이제 의회 의원 출신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니까 시장이 원래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는데 민주당은 비판할 여력도 없다. 그러면은 시의회에서는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사람조차도 막을 용기를 못 낸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홍 시장을 못 말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움직임을 하더라도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민단체나 또는 그 언론들이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반대자들이 의견을 내면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좀 균형감 있게 알려주는 것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해봐요. 홍 시장 비판하는 건 아무도 안 들으니 그냥 시청 앞에 이제 시청
청사 출입구에 1인 시위도 못하도록 화분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대구시는 시장의 정신이 죽었지만 예. 의회의 기능도 상실하고 언론의 역할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시민들은 칭찬이 되든 비판이 되든 균형감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할 때 훨씬 더 질 높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예 말라버렸죠. 결론은 뭐냐. 힘센 놈 대장이고 예. 권력 있는 놈 지 맘대로 하면 되고 없는 놈은 경상도 말로 하면 찌그러져 살아야 되고 괜히 말해봐야 자기 손해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라고 비아냥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대구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구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이 대구라는 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힘 빠질 때마다 서문시장 가면 우리는 힘납니다. 정말 이런 도시가 맞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는 홍 시장이 했던 이것은 1탄이고요. 예. 2탄, 3탄이 아니라 이분 성정으로 보면 20단, 30단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견제하고 누가 그러면은 비판하고 누가 어느 정도 균형주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사람이 과연 대구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마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대구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 한 대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희가 언론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실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점들이 있거나 이렇다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 어떤 뭐랄까 온도가 너무 이제 만성화돼 버려서 그래 뭐 저럴 수도 있지라고 의뢰 넘어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지금 최근 들어 생겼다. 게다가 이제 국민의 건강권, 시민의 건강권이라는 거는 지자체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되고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질 정도로 이 질병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인데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신천지가 어떤 종교고 그것이 어떻게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고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뤘던 문제인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대구시 내에서도 거론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 의식조차 이제 가지지 못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단순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천지의 집회를 허용했다 했나 안 했나의 여기 지적도 좋지만 실제 이대로 대구가 가면은 예. 2, 3년 이내에 대구는 이제 정말 죽어 있는 도시, 말을 할 수 없는 도시, 아무런 비판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이 힘든 시민들이 감내하기가 앞으로 어려운 부분일 테고 실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렇게 시민들의 언로까지도 통제를 하고 나가는 입장이면은 실제 이분이 앞으로 꿈이 뭐 다들 지금 알려져 있기는 이제 대통령? 대선이다 예. 하는데 이분에게는 신천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직으로 와닿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활용해 대구에서 한 행사 한번 해보니까 시민 반대 뭐 걱정할 거 크게 없네. 예. 이러면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깨할 수 있는 예. 일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기를 보면은 사실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 이게 한 달 전에 기획됐겠습니까? 예. 신천지 입장에서 예. 10만 명이 모여서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한 3, 4개월 전에 예. 계획을 세워서 당연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대구시 의사타진을 했을 겁니다. 예.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일이 추진이 되어 왔지 그렇지 않다면 안 했을 건데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결국 홍 시장이 대구 시장이 되고 되는 그런 시점부터 해서 많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돈독하게 이루어진 관계가 앞으로 대구 시정을 좌우할 수 있다면 예. 결국 이제 많은 대구에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전국으로 가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간다면 이 좀 끔찍한
이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대구에서 홍 시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대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예, 말씀하십시오. 네, 비판이 없는 도시, 언론이 없는 도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대해서 가면은 대구판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대구판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극단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자기 대권 가도에 대구를 뭐 이용이라는 표현을 좀 과다하다고 칩시다. 텃밭으로서 활용한다고 칩시다. 예. 텃밭으로서 활용하는 와중에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시장과 애양심이라는 게 오버랩돼서 막 중첩됩니다. 네. 아, 우리 대구 출신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아. 네. 라는 이런 이제 애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세력들도 홍준표 세력 같은 이 보수의 적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이념적 또는 또 애당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사실과 팩트의 문제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신천지 이야기에 대해서 대구의 유력 언론이라든가 유력한 시민사회가 충분히 비판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네. 홍준표 시장이 대권 가도를 잘 가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이건 뭡니까? 국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익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국익을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논쟁이 난 것처럼 똑같이 예. 이런 신천지 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예. 상황으로서 이렇게 막 해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다만 금방 우리 최 편집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2년의 과정에서 대구의 민주주의는 압살되고 대구의 건전한 비판 의식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예. 한편으로 보면은 대구의 이 행정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께도 당부드리자면은 폐쇄적 애양심보다는 좀 더 오픈돼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애양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수도 제대로 된 보수라 해야지 예. 홍준표 시장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나라를 잘 운영하지. 대통령이 되어서 또 국익을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하는 대통령이 대구 출신이 또 나와서는 되지 않겠냐. 네.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가 지난 그 스픽스에서 추석 특집에서 정치인들끼리의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교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 유사하다라고 짚어봤던 내용들이 막 좀 떠올랐습니다. 자, 정기현 평론가 아까 말씀 이어주신다면? 엊그제 이제 대구 시내를 이렇게 승용차를 몰면서 가는데요. 제가 헛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그 대구 시내 동성로를 지나서 바늘땅을 예, 예. 지나서 이제 봉산 문화거리 쪽으로 가는데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신천지가 홍보를 했던가요? 홍보를 하는 이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월드컵 예. 경기장에서 했던 이제 그 장면, 대구 스타디움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결국 신천지가 예. 이제 전 세계에 일종의 부활을 예.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만희 교주가 청도 사람이거든요. 경북 청도에 태어났고 또 그날 행사했던 걸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면 신천지에서 다 3시간 넘는 영상을 다 중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청도에 태어난 이만희 교주가 청도하고 가깝습니다. 대구 예. 스타디움이 그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기를 이어받아서 드디어 우리가 탄압의 역사를 지나서 부활의 역사를 다시 전 세계에 선포한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자리에 뭐 8만 5천 명, 보조 경기장에 1만 5천 명,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생중계를 보고 있다, 유튜브를.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면서 예. 결국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일종의 피해를 확산시킨 종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고난의 시절을 겪고 뛰어넘어서 다시 전 세계의 신천지가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1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신천지를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골자입니다. 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제 비교적 종교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하지만요.
잘못된 정치와 연결된 종교단체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 정치가 그 판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지난 2020년도의 코로나 사태의 정말 주범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던 대상이 1,000억짜리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가장 큰 운동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세계 만방에 자신들의 그 건재를 과시하는 이 상황을 대구시장이 동의를 해주고 예. 대구시장은 그것은 대관을 안 해줄 수 없는 종교적 자유의 하나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서 예. 거기다가 대구 시내에서 광고의 자유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광고 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 전광판이 신천지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대구 시민들이 달구벌대로를 매일 아마 수십만 명이 관통을 하는 거기에 광고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예. 그러면 대구는 신천지 공화국이구나. 음. 신천지 탄압을 받았던 도시에서 신천지가 다시 부활하는 도시로 거듭났으니 대구는 이제 신천지 부활의 도시고 상징의 도시구나. 이걸 제가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너무 과도합니까? 아니면 이런 비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개신교든 또는 가톨릭이든 불교든 원불교든 천도교든 그런 종교단체가 예를 들어 홍보를 할 경우에는 종교적 다양성으로 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종교적 자유라는 것은 사적 공간에서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단체가 행했던 사회적 행위와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과 민사소송과 여기에서 정치가 개입해서 홍 시장 같은 사람이 허용을 해줌으로써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이 장면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따질 공간이 없어요.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될 건데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대구가 지금 어떤 도시로 비춰지고 있는지 예. 저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꿔야 되듯이 도시가 잘못되면 그 도시를 이끄는 시장이 있지만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고 행동하듯이 예.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가 정치 세력화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앞서서 좀 미리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 가도에서 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향후 선거 과정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거나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우리는 대구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적 측면에서 과연 신천지가 특혜를 입는지, 신천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주시하고 경계해 봐야 될 텐데 어떠한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요 목적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대선 경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당원이 제가 알기로 한 50에서 60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참여 당원 숫자는 한 30만 명 조금 넘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면은 이 신천지 집회에 지금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10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칩시다. 예. 신천지가 밀면 1등입니다. 오, 그렇게 민주당 되네요. 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지난 대선 때 한 75만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가입하면은 1등은 못 하더라도 2등은 했는 거죠. 그죠. 뭐 그럴 가능성입니다. 개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했던 행태들은 충분히 비판받고 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또는 이 보편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목표입니다. 네. 목표인데 이 단체의 다 가정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국 정당 정치의 허약성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정당이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또는 확인 예.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에서 극단의 당원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양 정당은 당원들을 동원 체제로서만 활용을 하고 있지 당내 민주주의, 정책 결정,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예. 더 문제는 국가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양 정당의 그런 의혹이 나왔다면은 선관위는 경선 방해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뭐 양 정당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들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은 어떤 형태의 저는 내사라도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왜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예.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최종원 편집인? 지금 대구시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에게서 이제 우리 스픽스 기자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 집회를 허용하고 난 이후에 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 소송하면서 그 집회 허용하면은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돈을 받아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가. 그 실제 그 여기서는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구시의 그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신천지 집회를 허용한 대구시를 보면서 이미 대구시는 신천지로부터 돈을 받아낼 마음이 전혀 없구나 예.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 봐도 이제 대구시의 행정의 허술함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실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가 적어도 내가 대구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신천지를 적으로 돌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뭐 이미 신천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홍대 집회에 갔을 때는 패배를 직감했다는 걸 당신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린 적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는 조직을 최소한 내 편으로 만들지 않아 또 적으로는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실제 예. 내 편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어떤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게 정말로 이렇게 그 어떤 정치인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대구에서는 저는 그 정말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계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구시장에게 좀 더 따끔한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눈에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계 평론가? 홍 시장이 앞으로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거래를 무엇으로 하겠다 말겠다는 이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은 신천지에 줄 것은 이미 다 줬다. 그러니까 뭐 채권 채무 관계로 이야기하면 이제 본인은 받을 것만 남았죠. 왜냐하면 이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천지가 저런 대규모 행사를 10만 명씩이나 동원해서 하도록 해준 거 하나. 두 번째, 홍 시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나왔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저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을 이미 예감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고를 예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나면 자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률가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 빠져나갈 길을 딱 만들어 놨어요. 다행스럽게 천만다행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예. 행사가 잘 끝이 났단 말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위기를 예감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하고도 허용을 해줬다. 예. 그것도 신천지다. 예. 12.9 참사 이후다. 이것은 아까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정당 구조 때문에 특정 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한계가 있다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두 분이 공히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그것보다 먼저 정치인 스스로 누구한테 평가받고 심판받을 각오로 해야 됩니까? 특정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하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국민의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단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약 같은 그런 당근들을 넙죽받아 않는다. 이 생각부터 먼저 나는 없애야 된다. 정치인 스스로가 먼저 개선하려고 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정당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시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대구광역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이런 정도에 의존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홍 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 탓하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이제 시의 관계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무시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끝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 내용을 다루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널리즘으로서 언론으로서 분명하게 홍 시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들었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첨언 하나 하자면 그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보자면 신천지 입장에선 참 고마웠겠다. 뭐가 고마웠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적 정당성을 홍 시장이 마치 부여해 준 것처럼 써놨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표현은 신천지를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종교의 반열에 어느 정도 홍준표 시장이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격적인 포교 활동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의 공동체, 즉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허무는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종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일반의 테두리 안에 이제 올려놨다. 제가 신천지 신도라면 홍준표 시장을 열렬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홍준표가 만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도 뭐 정치 기반이 좀 부족한 홍준표 시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추정한 대로 이런 소설이 들어맞는다면 신천지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면 과연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행정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저희가 또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의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다면 저희 스픽스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거란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원교수 그리고 최정함 스픽스 편집인 전계환 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